2022학년도 신입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장 강윤사입니다. 오늘 선생님들께서 안내하시는 학교생활 지침을 잘 시청하고 여러분의 희망찬 고교 시절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가치와 꿈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아직 코로나 상황이지만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입학식 때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신입생 여러분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생활에 대한 안내를 상세히 친절하게 해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꼭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교무기획부에 대한 학교 소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크게 안내드릴 사항은 총 5가지 부분인데요. 학교 현황, 시설 현황, 학교 교육 프로그램, 각종 교육에 드는 경비, 그리고 기타 안내 사항들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학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학교의 이름은 한국국제조리고등학교입니다. 조리 전문 고등학교로 조리와 제빵과를 가지고 있죠. 학교의 최초 설립 연도는 1982년도로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특성화 전환된 지는 이제 현재 4년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학교 소재하고 있는 장소는 경북 영주시 영곡로 28, 경북 영주시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는 사립학교입니다. 현재 우리 학교는 송암교육재단에 소속된 학교로 같은 교육재단 산하 학교로는 영주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조리과와 제빵과 두 개의 단일 조리 전문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학년별로 조리과 2개, 제과제빵과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개 학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교원 현황은 보통교과 12분, 전문교과 11분으로 되어 있고 보건교사, 군특교사, 그 다음에 원어민 교사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학생 현황으로는 여러분들이 3월 2일에 입학을 하게 되면 총 258명, 1학년은 88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역별로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오게 되었는데 경북의 학생들이 가장 많아요. 36명. 서울부터 부산, 대구,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굉장히 다양한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오셨는데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기숙 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이렇게 지도로 표시를 해놨는데 정말 각지에서 올라오고 내려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주마다 혹은 3주마다 한 번씩 집에 내려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정말 강원도부터 저기 전라남도 또 다른 학년에는 제주도에서 온 친구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지역적으로 어떤 문화적인 차이라든지 억양부터 각종 친구들 간에 활발한 교류를 하게 될 겁니다. 성비는 거의 5대5로 동일합니다. 여학생들이 조금 많긴 하지만 이렇게 비슷하게 분포가 되어 있고요. 우리 학교 시설을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송암국제조리관의 1층은 한국조리 실습실 2개, 2층은 서양조리 실습실 2개, 3층은 제과 제빵 실습실이 2개가 있습니다. 또 현재 올해 도제학교로 선정이 되면서 지금 강강 송원관 1층에 도제 제빵 실습실이 리모델링으로 예정이 되어 있어서 아마도 가능하면 향후 몇 년 안에 1년 안에 제빵 실습실이 2개 정도 완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학교 교내에 위치한 그 식당 건물 옆에 위치한 예지관에 1층은 바텐더 바리스타 실습실, 2층은 100석 규모의 연회장, 3층은 멀티미디어 시설이 구축이 된 소강당으로 현재 리모델링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학교 교육 프로그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의 가장 표방하고 있는 추구하고자 하는 교육 모델은 하우형 모델입니다. 무엇을 가르치냐, 그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배우느냐도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전문 기술 교육을 집중하고 있고 한식, 양식, 제빵 자격증을 우선 취득하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의 진로와 취업 방향에 맞게 코스별로 방과 후 수업, 필기, 실기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수업들을 마련해 놓고 있고, 두 번째로는 체험 중심 교육을 중점으로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각종 사내 캠프라든지 한우 발굴 체험, 그 다음에 학생들이 직접 견학이나 실습을 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1년간 다채롭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어떤 코로나 상황이 생기더라도 전면 등교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방과 후 수업이나 주말 방과 후 또는 주말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서 다채롭게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최대한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부모님들이나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했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 드는 경비는 총 얼마나 드는가 많이 궁금하셨을 텐데, 일단 무료 항목이 1번부터 8번까지입니다. 학비, 교과서비, 평일 중식비, 특성화 장학금이 지원이 되고 진학 지원금 또한 여러분들이 3월 중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평일 방과 후 수업료, 평일 방과 후 학교 재료비, 주말 방과 후 학교 수업료까지는 무상으로 저희 쪽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9번 항목부터 16번 항목은 자기 부담, 집에서 부담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주말 방과 후 학교의 경우에는 방과 후 관련 연구부에서 설명이 이루어지겠지만 프로그램별로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재료비가 들 예정이고요. 기숙사비는 약 10만원, 월 10만원 정도, 식비는 일식에 작년 기준으로는 3,800원 정도였습니다. 또 교복과 실습 조리도구 세트는 뒤에 이어지는 다른 부서 설명을 잘 들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겁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 학교에서 안내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먼저 구글 G시트 에듀케이션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개인별로 구글 학교 계정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2월쯤에 반편성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개인별로 학교에서 아이디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구글 클래스룸이나 드라이브, 지메일, 설문지 이런 다 연계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학교생활 아주 유용하게, 스마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 선생님들과의 소통 창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교 밴드인데요. 지금 학교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학교 소개 이거 딱 클릭하고 그 다음에 쭉 나오는 한국국제조리고 밴드 이 글씨를 클릭하면 우리 학교 밴드로 바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 재학생이나 재학생 학부모님, 그 다음에 선생님, 그리고 산학 협력을 맺은 학교, 기관 관계자분들만 가입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종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교육활동 정보라든지 학교의 자세한 소식을 여기서 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거를 지금 시청하고 있는 우리 신입생 여러분, 그리고 신입생 학부모님 분들께서는 여기로 지금 가입을 신청을 해주시면은 바로 가입 승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가입하기에 앞서서 누가 어떤 학생이고 어떤 부모님인지 저희가 파악을 하고 가입 승인을 시켜드리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닉네임 양식이 있습니다. 저희 재학생의 경우에는 가장 먼저 입학연도, 여러분들은 22학년도에 입학을 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22를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본인 이름을 옆에다 적고 그 다음에 합격한 학과, 예를 들면 조리과에 합격했다라고 하면 바로 하고 조리 바로 닫고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제빵과다 그러면은 바로 열고 제빵 바로 닫고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바로 승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의 경우에는 자녀의 입학 연도 22 먼저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자녀 이름
예를 들면 권현정이다 그러면 권현정의 부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만약에 어머니께서 가입을 하신다라고 하면 22 권현정 바로 열고 보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학교 교육과정, 여러분들이 1학년으로 입학해서 어떤 과목들을 배우는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셨을 텐데요. 1학년 때는 이게 보통교과라고 해서 국영수, 사과, 한국사, 미술, 체육과 관련된 과목들을 위주로 대부분 배웁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려면 필수로 이수를 해야 되는 과목들, 그 다음에 그 이수 시간이 반드시 충족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학년 때 위주로 해가지고 보통교과를 우선적으로 배우고요. 그 다음에 학년이 지날수록 1학년 때는 만약에 보통교과를 한 8의 비율로 배우고 전문교과를 2의 비율로 배웠다면 2학년 때는 5대5, 그 다음에 3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이제 9대1, 전문교과를 우선적으로 배우고 보통교과의 비율은 아마 영어 외에는 없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1학년으로 입학을 하게 되면 국어 여기 표시가 잘못됐지만 주 4시간, 그 다음에 수학 주 3시간, 영어 3시간, 그 다음에 통합사회 3시간, 통합과학 3시간, 체육 2시간, 미술 감상과학 평 1시간, 이렇게 해서 보통교과를 배웁니다. 다음으로 전문교과는 성공적인 직업생활, 식품과 영양, 전문교과의 기초 과목이 되는 과목들을 배우게 될 것이고, 조리과의 경우에는 한국조리, 서양조리, 요거 실습 과목을 배웁니다. 그 다음에 제빵과의 경우에는 제빵 과목과 제과 과목을 배우게 되실 겁니다. 이해가셨나요? 그러면 교무기획부는 여기까지였습니다. 학기 시작되면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국제조리고에 입학을 축하합니다. 선생님은 교육연구부장 손효정 선생님이에요. 지금부터 교육연구부에서 1년 동안 우리 친구들과 함께할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학사 일정이에요. 학사 일정은 1년간의 학교 계획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일단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우리 친구들한테 1학기의 학사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월 2일날 우리 친구들 입학식이에요. 3월 2일날 이제 다 준비를 해서 학교에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2주에 한 번씩 집에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3월 달에는 11일, 25일이 기가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 봐야 될 게 5월 달에, 지금 4월 말에서 5월 달에 1차 지필평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 5월 11일 한마음체육대회, 5월 말에는 1학년 친구들 수련활동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월달, 7월달에는 7월달에 2차 지필평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상 캠프는 이제 다른 부서에서 설명을 하실 텐데 신청한 친구들만 이제 가는 캠프고요. 7월 22일 날 지금 방학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연구부에서 하는 게 이제 평가 관련 부분인데요. 우리 친구들 중학교 때 시험을 한 학기에 2번 쳤었죠? 마찬가지로 1차 지필평가, 2차 지필평가 이렇게 2번에 걸쳐서 시험을 진행하고요. 그 다음 과목별로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는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입학을 하고 나면 담당 교과 선생님들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연구부에서 함께하는 게 방과후 프로그램이에요. 방과후 프로그램은 일단 평일 방과후 프로그램과 주말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월화수목은 평일 방과후 프로그램이에요. 우리 친구들 학교 입학을 하면 월화수목 이렇게 4일 동안 6시부터 9시까지 방과후 프로그램을 참여하게 될 텐데요. 영주 친구들이 혹시 영주사라도 참여해야 되나요? 라고 질의가 많은데 영주 친구들도 필수적으로 모두 참여해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월요일, 수요일은 일단 GL 외국어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2021년 기준으로 영어 회화반, 영어 팝송반, 영어 영화반을 진행을 했었어요. 이제 이게 수업 시간에 배우는 것처럼 문법이나 주입식, 암기식 그런 수업이 아니고 우리 친구들 뭐 영어 팝송을 들으면서 같이 부르기도 하고 또 해석을 해보고 영화를 보면서 감상을 영어로 얘기해보기도 하는 그런 즐거운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월, 수에는 외국어 프로그램을 참여하고요. 그 다음 화요일, 목요일에는 필기 자격증반과 컴퓨터 자격증반을 수업을 합니다. 자, 조리반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날 필기반 수업을 하고 목요일날 컴퓨터반 자격증 수업을 하고요. 제가 제빵반은 반대로 목요일날 필기, 그 다음 화요일날 컴퓨터 자격증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기 자격증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친구들 1학년 같은 경우에는 필기 자격증이 없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조리 선생님이 들어가셔서 직접 주요 개념이라던가 이론, 공부 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계획입니다. 자, 그 다음 토요 방과 후 프로그램이에요. 토요 방과 후 프로그램은 우리 아까 평일은 필수 참여였는데 토요 방과 후에는 필수 참여가 아니에요. 그 다음 평일 방과 후는 모든 실기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수업료가 무료입니다. 학교에서 다 지원을 해주고요. 자, 토요일 방과 후 프로그램의 재료비는 수익자 부담, 즉 우리 친구들이 직접 돈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일 플레이팅부터 바텐더, 한식 디저트 플레이팅 클래스, 바리스타, 실용빵, 농구, 드럼 이렇게 다양한 지금 프로그램이 개설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2021년 수업 기준이고요. 올해는 수업 내용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재료비도 지금 2021년 기준으로 저희가 잡아 놓은 거고요. 이것도 참고만 하시고 조금 변경될 수 있다라는 것을 친구들에게 미리 안내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토요일 방과 후 프로그램은 수강 신청을 해야 돼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수강 신청을 해야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어려워할 것 같으니까 3월 2일날 입학식 때 오면 그때 담임선생님과 수강 신청을 함께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2월달에 어떤 프로그램이 개설이 됐는지를 문자나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거 보고 나는 어떤 수업에 들어야지 한번 미리 생각해보고 학교 홈페이지에도 미리 회원 가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육연구부에서 소개할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우리 첫 번째 학사 일정을 우리 친구들에게 얘기했었는데요. 학사 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경 가능함을 미리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입학식 3월 2일 날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신입생 여러분. 먼저 한국국제조리고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교육정보창체부장 조창모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정보창체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교육정보창체부 1년 업무는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활동, 각종 체험활동, 정보부 업무, 서울푸드 페스티벌, 그리고 각종 특강이 있습니다. 하나씩 들어가 보면 창의적 체험활동은 중학교에서 잘 알듯이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진로활동은 매주 월요일 1교시, 그리고 동아리활동은 금요일 5교시, 6교시, 그리고 금요일 6교시가 봉사활동으로 바뀔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7교시는 자율활동을 하게 됩니다. 다음, 서울푸드 페스티벌은 1년 중 학교 행사 중 가장 큰 행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모든 선생님들과 모든 학생들이 다 붙어서 같이 하는 행사인데, 작년 같은 경우 영양에 있는 음식 디브방에서 도시락, 전통 종가 요리를 배우고 그걸 바탕으로 도시락을 만들어서 불우이웃,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의료진들에게 배달하였습니다. 다음, 동아리 활동은 학교 동아리는 중학교 때도 그랬듯이 창체 동아리와 자율 동아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창체 동아리는 모든 학생이 한 개씩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2개는 가입이 불가하고 정규 수업 시간, 다시 말해서 금요일 5교시, 6교시에 활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율 동아리는 학생들의 희망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운영되는 동아리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2개 이상 가입이 불가하고 가입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 주말 공휴일에 활동하게 되는데 자신이 하고 싶었던 동아리나 활동이 있으면 미리 생각을 해서 1학년들끼리도 만들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고 싶은 활동이 있으면 미리 생각을 해서 친구들과 같이 만들어도 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있는 창체 동아리입니다. 자, 창체 동아리가 총 24개가 있고, 그리고 자율 동아리는 요거보다 조금 더 작게 있는데, 일단은 학교 홈페이지 들어오면은 어떤 동아리가 있는지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체 동아리는 자 3월 11일 1학년 동아리 배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 전에 선배들이 각 반을 다니면서 동아리 홍보를 하겠죠. 홍보를 하고 신청서를 넣으면은 동아리별로 인기 있는 동아리는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면접까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율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3월 중순까지 동아리 계획서를 동아리 담당 선생님께 제출하면은 그것을 바탕으로 동아리를 선별해서 학생들을 뽑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피지컬 동아리 활동이 우리 학교에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자, 이것도 모두 창체 동아리로 들어가 있으니까 창체 동아리 선배들이 와서 홍보를 할 때 신중하게 생각해서 가입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종 체험 활동이 있는데, 학교에서 홍보를 나갔을 때 여러분이 자 많이 들었듯이 일단은 날짜가 정해진 거 5월 25일에서 27일까지 1학년 야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7일 현장 체험 학습이 있고, 그 다음에 4대 캠프 중 정보청체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은 4월 달에 봄에 있는 식재료 캠프, 그리고 봉화 해오름 농장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자, 4대 캠프 중 식재료 캠프나 또는 가을에 있는 음식 디미방 캠프 같은 경우는 전 학년이 의무적으로 참가를 해야 되니까 반드시 참가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4대 캠프 사진입니다. 봄에는 해오름 농장, 여름에는 수상 캠프, 가을에는 음식 디미방 식문화 체험 캠프, 겨울에는 스키 캠프가 있는데, 자, 수상 캠프와 스키 캠프는 희망하는 학생만 가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봉사활동입니다. 자, 봉사활동은 총 학교에서 1년간 5시간을 갖다가 모든 학생들에게 봉사활동 점수를 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건 작년 봉사활동 계획입니다. 작년 봉사활동 계획인데, 이건 올해는 또 다시 계획을 잡아서 학생들한테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5시간만 있는 게 아니고, 자, 학생의 임원, 기숙사 간부, 방송보안, 특별구역 청소, 학급회, 반장, 부반장, 총무서기, 휴대폰 관리, 에너지 지킴이 학생, 출석부 관리, 우유 배식 도우미 학생, 쓰레기 분리수거 및 분류하는 학생들은 학기당 5시간씩 봉사활동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 특강은 작년 같은 기준으로 1년에 24건의 특강이 있었습니다. 학교 교육 과정에 없는, 예를 들어서 국육요리 전수자를 모시고 특강한다든가, 또는 발골, 소, 돼지 발골, 그리고 또 종가 음식 등등 학교, 그리고 미슐랭 셰프들을 모시고 다양한 특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특강에 참여하는 학생은 보통 한 특강당 20명에서 30명 정도 됩니다. 20명 정도, 자, 그 정도 되는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학교 와가지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보통 넣는 게 벌점, 상벌점 제도를 활용해서 특강 인원을 뽑기도 하고, 또는 학교에서 자격증이나 상을 타면은 스타 배지를 줍니다. 그 스타 배지도 이용을 하기도 하고 하니까, 자, 어떤 특강이 있을지, 또는 학생들한테 신청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특강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러니 그 특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학교 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거 반드시 명심을 하고 3월 달에 입학식 때 학생들을 만나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정보청취부장 조창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국제조리고등학교에서 학생안전부장을 맡고 있는 안상현입니다. 신입생 여러분, 본교에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원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본교에 직접 와서 실시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실시하게 되는 점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학생안전부에서 전달드릴 내용을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3월에 직접 오게 되면은 그때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앞에 준비된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안전부에서는 크게 4가지를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는 인성교육 및 예의에 관해서 말씀드릴 예정이고, 두 번째는 학생생활 규정과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교복 및 체육복에 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본교에서 실시되는 그린 마일리지제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성 교육 및 예의가 있습니다. 조리를 배우기에 앞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인성과 예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기본적인 인사에서부터 인성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언행, 행동 등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의 범절 있게 예의를 가르칠 예정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교육 및 다양한 교육이 있는데 그 다양한 교육에는 인성 교육을 함량해서 교육을 할 예정이고요. 마지막에 이러한 교육을 단발적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서 전문 조리인의 필수 요소를 갖춘 학생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가장 지금 시급하게 알아야 될 교복 구입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복 구입 같은 경우에는 구입처가 총 2군데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비클럽 영주점이고 두 번째는 스쿨룩스 영주점, 총 2군데가 있고요. 전화번호랑 주소랑 가격은 제가 보기 편하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하복 같은 경우에는 12만원 돼 있고 예정 중인데 이 경우에는 하복 구매 기간이 아직 남았기 때문에 교복사와 공장의 그 예산 조정 협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가격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복처 둘 다 토요일, 일요일 모두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보셔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먼저 그림에 보면 여학생, 남학생들이 착용하고 있는 교복이 있는데요. 먼저 남학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셔츠, 흰색 셔츠를 기본으로 입고요. 그 위에 넥타이, 그 다음에 니트, 그 다음에 교복 자켓, 그 다음에 밑에는 바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변경이 되는데요. 그림과 똑같이 셔츠는 동일합니다. 네, 그 위에 있는 넥타이가 라운드형 넥타이, 그 리본 형태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니트가 있고 바깥에 마찬가지로 교복 자켓이 있습니다.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하의 같은 경우에는 치마를 기본으로 하지만 선택에 따라서 바지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구입 전에 가장 기억해 두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반드시 영주점에서만 저희 학교에 교복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꼭 영주점에서만 구입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체육복 구입이 있습니다. 자, 체육복 같은 경우에는 총 4군데가 있습니다. 중앙체육사부터 해서 하고사까지 총 4군데가 있고 마찬가지로 전화번호, 주소, 그 다음 가격은 제가 정리해 두었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복이 57,000원, 하복이 5만원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좀 예산이 조정 중이기 때문에 조금은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림을 보시면, 사진을 보시면 체육복 모양이 있는데요. 검은색 바탕에 흰색 줄무늬가 신입생들의 체육복 모습입니다. 지금 체육복 모습에는 마크만 있고 이름은 따로 없는 상태지만 되도록이면 이름을 꼭 기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생들이 분실했을 경우에는 이름이 없을 경우에 못 찾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반드시 체육사에서 구입하실 때는 이름까지 상아이에 새겨서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복 구입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영주점에서만 구매하기 때문에 나중에 기숙사 입소할 때나 그럴 때 꼭 구입해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학생생활 규정이 있습니다. 자, 학생생활 규정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등교 후 담임교사에게 일괄적으로 핸드폰을 제출한 다음에 하교 후에 돌려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중간에 학생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임교사의 허락 후에 사용하고 다시 반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규정으로는 복장 규정이 있습니다. 자, 복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교복에서 절대 변형을 금지합니다. 바지나 치마 같은 경우에는 많이 줄이는 경우가 있는데 되도록이면 줄이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맞는 복장을 착용하셔야 됩니다. 조리 실습 중에는 반드시 조리복을 입으셔야 되고요. 체육 수업에는 체육복,
나머지 시간에는 반드시 교복을 착용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체육복 차림으로 등교는 절대 금지입니다. 1교시가 체육 시간이라도 해도 교복을 입고 등교한 다음에 환복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규정으로는 두발 및 기타 규정이 있는데 이 경우는 우리가 조리학교다 보니까 위생과 관련된 부분에서 많이 규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두발 같은 경우에는 파마 염색이 불가능합니다. 파마와 염색을 실시하게 되면 모발이 약해져서 많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위생상 많이 안 좋기 때문에 파마 염색은 되도록이면 불가능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손톱은 항상 청결, 단정해야 하며 매니큐어 사용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반지, 귀걸이, 목걸이 등과 같은 장신구 착용 및 화장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경우가 대표적인데 이 세 가지 경우 모두 위생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한이 있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학교폭력 예방 교육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교육은 학교폭력이 실시한 후에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 예방을 기본으로 실시합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프로그램을 통한 교과와의 연계를 통해서 교과 시간에도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부스 활동 및 캠페인을 실시하여 학교폭력 예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로는 학교폭력이 없는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가 학생안전부의 목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 그린 마일리지제입니다. 이 그린 마일리지제 같은 경우에는 체벌이 아닌 예방 위주의 교육을 지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상점 및 벌점을 통해서 건전한 생활 조성을 마찬가지로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러한 그린 마일리지의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행사, 특강, 캠프, 대회가 본계에는 굉장히 많이 실시됩니다. 이렇게 많이 실시되는 만큼 이러한 그린 마일리지제가 참여의 주요 지표 중에 하나로 들어가게 되니까 꼭 학생들이 인지해 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상점, 벌점, 누계 합산에 따라 선도 교육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는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제일 심할 경우에는 등교 정지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상벌점 누계에 의해서 누계 같은 경우에는 1년, 한 학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1학기가 끝나고 리셋되는 것이 아니라 1학년이 끝나면 리셋이 되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음주와 흡연의 경우에는 선도위원회 징계 대상입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이것은 절대 금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상점, 벌점 목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점 같은 경우에는 1번부터 25번까지 쭉 내용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벌점 같은 경우에도 1번부터 27번까지 쭉 있습니다. 근데 벌점 같은 경우에는 27번 중에 보면은 9번, 그리고 12번, 13번 같은 경우에는 벌점 항목이 없고 징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이성 간의 과도한 스킨십, 남녀가 같이 있는 고등학교다 보니까 과도한 스킨십인 포옹, 입맞춤 등의 애정 행각은 징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교내에 술, 담배, 라이터, 칼과 같은 흉기를 소지하고 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징계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내에서 음주 또는 흡연을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징계 대상이고 심할 경우에 사회봉사를 받게 되면 기숙사 퇴사라는 또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학교 규정은 반드시 숙지하고 꼭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학생안전부의 내용은 이렇게 끝이고요. 3월에 학생들이 등교하게 되면은 선생님이 프린트물 자료까지 뽑아서 일일이 하나씩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부터 이제 신입생 여러분들이 한국국제조리고등학교에 이제 새로운 기둥이 될 텐데 여러분들의 목표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좋은 추억과 노력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학생안전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특성화부장 김용길입니다. 특성화부에서는 조리복과 조리도구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리복 세트입니다. 조리복 세트는 단체 구매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리복 세트는 총 108,000원이고요. 맨 위에서 조리모 가격은 5,000원입니다. 조리모자 4,000원에 자수가 1인이 박혀서 1,000원 더 플러스해서 5,000원입니다. 용도는
땀과 머리카락으로 인한 식재료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쓰고요. 착용법은 앞머리가 있는 학생들은 앞머리를 올린 상태로 모자를 착용해서 모자 안으로 머리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머리가 긴 학생의 경우에는 뒷머리에 머리망을 착용하시고 옆에 잔머리는 실핀으로 고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 머리망과 실핀은 개인 지참입니다. 사이즈는 벨크로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프리 사이즈나 다름이 없습니다. 특징은 천소재이고 윗부분이 메쉬로 되어 있어서 통풍이 원활합니다. 두 번째로 스카프입니다. 스카프는 4,000원이고요. 용도는 소속과 학년의 구분, 그리고 응급상황실 응급처치용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착용법은 삼감접기를 한 후에 목에 두르고 목 뒤에 있는 스카프 고리랑 왼쪽 쇄골에 있는 스카프 고리에 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은 1학년은 노란색, 2학년은 빨간색, 3학년은 파란색입니다. 세 번째, 조리복 상의입니다. 조리복 상의는 이름과 오른쪽 어깨에 자수 같은 게 있는데 다 합해서 31,000원입니다. 용도는 안전과 위생, 그리고 소속을 구분하기 위해서이고요. 착용법은 안에 이너티를 착용하신 후에 가운처럼 입고 단추 5개를 잠그시면 되겠습니다. 사이즈는 S부터 3X까지 있는데 한 치수 크게 구매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특징은 저희 실습할 때 개인 조리복은 착용하실 수 없고요. 반드시 학교 조리복을 착용 후 실습을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앞치마입니다. 앞치마는 앞치마 단가 7,000원에 또 이름 자수 1,000원까지 해서 8,000원입니다. 안전과 위생을 위해서 착용하고요. 착용법이 따로 있는데 등교하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조리복 하의입니다. 조리복 하의는 하의 단가 26,000원에 이름 자수 1,000원까지 해서 27,000원이고요. 안전과 위생을 위해서 착용하고, 착용법은 바지랑 똑같습니다. 착용하시고 후크랑 지퍼를 잠그시면 됩니다. 벨트 구멍도 있으니까 벨트가 필요하신 분은 개인 벨트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사이즈는 26부터 38인치까지 2인치단씩 있습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 조리화입니다. 조리화는 33,000원이고요. 안전, 방수 및 미끄러짐 방지를 위해서 착용합니다. 사이즈는 225부터 290까지는 5mm 단씩 있고, 그 다음에 295 없이 바로 300mm까지 있습니다. 근데 한 치수 크게 구매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특징으로는 저희는 조리화를 착용한 채로 조리동 밖으로 외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리복을 상의 한 개씩 너무 모자라다 하시면 나중에 기본적으로는 한 세트를 구매를 진행하고 있고요. 여분의 조리복 구매를 희망하시는 등교 후에 2차 수요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 조리 도구 세트입니다. 조리 도구 세트는 아까 조리복과는 다르게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구매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조리과 조리 도구 세트는 알루미늄 칼가방 등 22개 품목이 있습니다. 총 142,100원이고요. 담겨 있으면 이런 모습입니다. 제가 제빵과는 한 품목 더 있고 가격도 조금 4,000원 더 비쌉니다. 146,100원이고요. 알루미늄 칼가방 등 이런 도구들이 있습니다. 구매하시는 방법은 제가 추후에 조리복 사이즈 및 조리도구 세트와 수요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가정통신문으로 구매업체의 계좌번호, 가격, 전화번호 등을 안내해드리면 거기로 입금하시면 되는데 반드시 학부모님 이름이 아니라 반과 학생 이름으로 입금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입금 확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리 1 김요리, 제가 2 최제빵 이런 식으로 반과 학생 이름으로 입금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말고도 또 한국국제조리고 신입생으로서 알아두면 좋은 실습 팁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 의약품입니다. 특히 신입생분들이 오시면 손을 정말 많이 다치는데 학교에 물론 의료용 밴드가 있긴 하지만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많이 다치세요. 그래서 개인용 밴드 정도는 꼭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필수 개인 실습 준비물입니다. 조리복을 입으면 왼쪽에 어깨에 주머니가 있는데 거기에 네임펜, 커터칼, 철제 15cm 자를 필수로 달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왼쪽 가슴 주머니에는 필기 도구랑 수첩, 그리고 조립 때 사용할 키친타올도 개인이 지참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큐넷의 회원가입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큐넷은 기능사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을 응시하는 사이트인데요. 회원가입을 꼭 하신 다음에 또 여유가 되신다면 한식, 양식, 제빵 기능사에 대해서도 좀 공부해 오시면 학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원활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실습실 사용에 대한 마음가짐입니다. 실습실은 언제나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뛰어다닌다거나 잡담을 너무 크게 한다거나 선생님의 지시를 안 듣는다거나 등의 돌발 및 개인 행동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특성화부 안내는 여기까지고요. 3월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숙운영부 안내를 맡은 황순영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기숙운영부에 대한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숙사 입소와 기숙사 생활, 제출 서류, 기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숙사 입소에 대해서 안내를 하겠습니다. 기숙사 입소는 3월 1일 화요일 오후 4시부터 8시 30분까지입니다. 입소생은 반드시 8시 30분까지 입소를 하기 바랍니다. 기숙사 안에 학부모는 들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관계로 그렇습니다. 입소일 저녁은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저녁을 챙겨서 식사를 하고 기숙사에 들어오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입소할 기숙사는 남학생들은 학교 교문을 들어서서 운동장의 왼쪽에 있는 송원 학사와 오른쪽 끝에 있는 KRC 기숙사의 2층입니다. 여학생은 KRC 기숙사의 3, 4, 5층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코로나 관련하여 기숙사 입소 주의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거주지역의 보건소나 선별진료소를 통해서 코로나 검사를 한 후에 그 결과를 학교에 통지한 후에 입소가 가능합니다. 검사를 하지 않으면 입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검사 기간과 통지 방법은 추후에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코로나 유증상자, 발열이라든가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감염 의심자, 감염자, 그 다음 격리 조치자는 입소가 불가합니다. 그 다음 코로나19와 관련이 없는 가벼운 감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단순한 감기라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입소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 입소 시에 학생들의 체온을 측정할 예정이고 그 경우 체온이 높게 나온다면 병원에서 진료 확인서를 받을 수 있도록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숙사 생활에 대해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 배정표와 생활수칙은 2월 24일 목요일 10시경에 홈페이지에 탑재할 예정입니다.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 기숙사에 필요한 물품과 반입 금지 물품은 홈페이지에 2월 10일경 목요일날 탑재할 예정입니다. 준비할 때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 기숙사의 옷장이 넓지가 않습니다. 넓지 않기 때문에 개인별 짐을 최소화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입사할 때 귀중품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는데 분실할 경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중품은 개인이 보관하기 때문에 노트북이라든가 태블릿, 현금 이런 것들은 가져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기숙사 내에서 전열기구 사용입니다. 전열기구는 드라이기만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위험물을 소지하고 있거나 흡연 관련해서 민원이라든가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불시에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 위험물 중에 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위험물에 들어가겠는데 여러분들 조리 가방이 있습니다. 조리 도구 가방이 있는데 조리 도구 가방은 사감실에 입사할 때 사감실에 맡겨두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신입생들은 조리 도구 가방을 당장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후에 나중에 퇴소를 하고 다시 들어올 때 항상 사감실에 맡겨둘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 기숙사 입소 관련 제출 서류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숙사는 단체 생활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결핵검사와 간염검사를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핵검사, 간염검사가 포함된 건강검진 결과표를 제출해야 하고요. 그
그 다음 나번 학생 신상 카드는 출력을 해서 양면으로 출력을 합니다. 출력을 해서 부모님과 함께 작성한 후에 3월 1일 입소할 때 가지고 오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학교폭력 예방서약서, 입사서약서, 개인정보활동 동의서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나부터 마까지의 4가지 양식은 2월 10일경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식을 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숙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사항이 있어서 안내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될 기숙사는 송원학사, 남학생들이 사용할 송원학사는 2인 1실이고 KIC 학사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사용하는데 2층, 남학생 3, 4, 5층 여학생이 사용하는데 KIC 학사는 4인 1실입니다. 각 호실에는 개인별 침대와 옷장과 책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용 천장형 건조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책상에는 보조 조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탠드가 필요한 사람은 개별적으로 준비를 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 기숙사의 세면실, 샤워실, 화장실은 공용으로 사용합니다. 송원학사는 층별로 하나씩 되어 있고 KIC 학사는 층별로 2곳이 있습니다. 그 세면실 안에는 세탁기와 건조기가 한 대씩 있습니다. 그 다음 휴대폰 사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휴대폰은 기숙사에 온 후에 사용할 수 있지만 점호를 한 후에는 점호 시에는 제출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밤늦게 사용하다 수면 시간이 부족해서 다음날 일과 시간 중에 수업 시간에 잔다거나 또 실습 시간이 조리 실습 시간이라서 칼을 사용합니다. 해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점호 시 제출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사항 중에 기숙사의 와이파이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와이파이는 없습니다. 그 다음 신입생 방배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방배정은 신입생인 경우에는 동일 지역이나 인근 지역 학생끼리 우선 배정을 합니다. 이렇게 모두 충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멀리 떨어진 친구들이 한 명씩 방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후는 지역 구분 없이 배정을 합니다. 그 다음 식비와 관리비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식사는 1일 3식을 기본으로 하고 일식에 3,800원이 지금 예정 금액은 3,800원입니다. 이것은 2021학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변동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다음 중식 지원은 수업하는 날, 정규 수업이 있는 날 중식은 지원이 되지만 주말이라든가 공휴일 점심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관리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1개월에 약 10만원 예정하고 있는데 이것도 변동될 수 있고 1년에 10개월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숙사에서 학생 생활에 대한 안내, 생활 규칙이라든가 일정표는 방 배정표와 함께 2월 24일에 홈페이지에 탑재할 예정입니다. 기타 기숙사 관련 사항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정리가 되는 대로 홈페이지에 입학학과 안에 기숙사 내에 기숙사 게시판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학교로 전화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옷장에 대해서 사이즈가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옷장 내부 모습과 치수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옷걸이 봉이 있고 이거는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서랍 수납 공간인데 그 사이즈가 38cm이고 높이가 3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56, 33, 3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폭은 깊이는 약 95cm입니다. 이상으로 기숙 운영부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한국국제조리고등학교 군특성화부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겠습니다. 한국국제조리고등학교 군특성화반은 육군 최초 조리 전문 부사관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도전, 새로운 시작이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현재 1학년 한반, 2학년 한반, 3학년 한반으로 3개 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조리반 같은 경우는 졸업 후 취업하고 난 다음에 학생들이 군 입대를 합니다. 군을 제대한 후 취업을 하는 상황에서 경력이 단절이 되게 됐습니다. 하지만 군 특성화반 같은 경우는 졸업 후 전문 입대병으로 입대를 해서 이렇게 인기제 부사관으로 근무를 하고 복무를 하고 장기 복무를 하거나 아니면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군 특성화반 졸업 후 로드에 대해서 안내를 일단 해드리겠습니다. 군 특성화반을 졸업을 하면 학생들은 의무복무로 해서 전문 특기병으로 입대를 하고요. 그 다음 6개월, 인기제 부사관 6개월에서 48개월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제 부사관으로 복무를 하고 이때 배우는 구급공무원입니다. 인기제 부사관 재임할 때 EMU 제도를 전문 학사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되고요. 보통 월급은 277만 원 정도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 신입생 군 특성화반 선발 인원은 23명입니다. 군 특성화 로드맵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1학년, 2학년 학생 같은 경우는 조리반 학생들과 동일하게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추가로 기본적인 소양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학년 학생 같은 경우는 군 특성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1, 2학년 학생들은 조리과와 똑같이 수업을 하고 추가로 교육을 받는 게 있는데 안보체험 조리 초빙 교육이라든지 초빙 강연, 체력 단련 이런 것을 받고 있습니다. 3학년 군 특성화반 교육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학년 학생들은 군 기술 교육, 기술은 당연히 조리겠죠. 그래서 한식 조리, 중식 조리, 양식 조리, 제과 제빵, 일식 조리. 그 다음 일반 군사 교육은 리더십 교육이라든지 체력 단련, 인성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교육은 한국사 자격증반, 태권도 자격증반, 컴퓨터 자격증반, 조리 실습 자격증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연중 군 특성화반 일정 안내입니다. 그래서 3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군 특성화반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 특성화반 안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도제 취업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교사 안준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선생님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취업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만약에 지금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봤을 때 집에서 그냥 TV 보면서 핸드폰 만지면서 빈둥빈둥 대는 시간이 많은 학생이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취업에 대한 정보라든가 아니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알찬 시간을 보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도제 취업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선생님이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도제 학교라는 게 참 생소할 거예요, 그죠? 근데 선생님이 쉽게 말씀을 드리면 흔히 현장 실습은 3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이루어지는데 이 도제반 같은 경우에는 2학년 2학기 때부터 실제로 기업과 학교를 오가면서 운영하게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현장 실습에 나간다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그 기업의 채용을 약정 지으면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을 근본으로 하면서 여러분들이 실습을 이어나가기 때문에 보다 남다른 책임감과 그 기업에 맞는 어떤 능력을 남들보다 좀 더 빠른 시기에 배울 수 있는 말 그대로 고숙련 기술을 익힐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으로서 저희 한국국제조리고등학교가 올해 처음으로 제빵 1, 2 과정에 한해서 이 도제
학교에 선정되게 되어서 이제 지금 현재 2학년부터 운영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도제학교가 2학년 2학기 때부터 시작되어서 졸업하고 나서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서 근무함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습도 병행하고 싶다라고 하면 저희가 지금 서울에 있는 대하여제나 한양여대 기타 등등의 학교들과 피텍 과정까지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텍이라는 게 말은 되게 어려운데 고등학교는 도제고 대학교는 피텍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도 일도 하면서 공부도 하고 싶다 하면은 국가로부터 등록금을 전액 지원받아서 다닐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자, 다음 한번 넘어가 볼게요. 도제학교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선생님이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도제학교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제빵 L2 과정에 의해서만 지금 할 수 있고요. 2학년 때부터 22명의 학생들을 선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조리과에 군특반이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이 반대편에 있는 제가 제빵과 여학생들을 위해서 뭔가 해줄 게 없을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게 되었고요. 여러분들이 1학년 과정이 끝나고 나서 성적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의 어떤 실습 태도 그리고 체력적인 측면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서 희망 학생들을 신청을 받은 이후에 최종적으로 22명의 학생을 편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편성된 학생들은 2학년 때 도제반이라고 해갖고 또 하나의 새로운 학급으로서 이렇게 운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 예시를 한번 보면 보시다시피 학교와 기업을 이렇게 오가면서 2달 단위로 그죠?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되고요. 물론 기업에 있는 동안에는 기업으로부터 최저시급에 해당하는 수당을 또 받게 되고 이렇게 하는 전체 과정을 우리가 훈련 과정이라고 부르는데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숙박비라든가 교통비,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지원들도 있게 되고 좀 이따가 뒤에 또 설명하겠지만 여러 가지 특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도제반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1학년 때부터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선발이 될 수 있다는 점 미리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도제반이 지금 협약 체결을 해둔 참여 기업이 약 15개의 기업에 총 61명의 일자리, 그러니까 채용 약정률로 따지면 약 270%가 정도가 되는 우수한 취업처를 선생님들이 많이 확보를 해둔 상태입니다. 선생님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FNC라든가 안동에 있는 폴모스트, 그다음 제주도에 있는 브래드베이커스 등등의 우수한 양질의 취업처를 추가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 취업 도제부뿐만 아니라 학교의 모든 선생님들이 동참해주고 계십니다. 선생님들의 이런 노력이 헛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죠? 열심히 준비를 해서 훌륭한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을 해야 이런 취업처에 나갔을 때 이 한국국제조리부 학생들은 정말 우수한 인력이구나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겠죠. 그랬을 때 선생님들도 많은 보람을 얻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도제반 학생들만을 위해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인데요. 먼저 기업인의 밤이라고 해서 이거는 도제반뿐만 아니라 모든 취업 학생들을 대상으로 3학년 혹은 2학년 2학기 때부터 있는 도제학생들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 기업체의 기업인들을 초청을 해서 그죠? 식사도 함께 하고 또 우리 학생들을 직접 데려가서 1대1로 매칭도 좀 시켜주는 이런 어떤 취업 박람회 비슷한 행사를 한번 해보려고 지금 5월, 6월 중에 한번 해보려고 계획 중입니다. 학교에서 여러 기업에 초청장을 발송해가지고 오는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한 자료들도 제시하면서 여러분들의 맞는 취업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와 관련돼서 이런 1대1 찾아오는 설명회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열심히 자기 관리 그리고 포트폴리오 작성, 그죠? 자격증 취득 이런 학교의 다양한 체험들을 하면서 기업인으로서의 그죠? 직장인으로서의 우수한 인력이 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계속 다듬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리고 제과제빵 관련된 기능장 초청 특강인데 이거는 물론 도제반에서는 이렇게 제과제빵 기능장님들 초청을 해서 특강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제과제빵과 이외에도 뭐 중식이나 아니면 뭐 일식, 양식, 기타 등등 한식도 그렇고 학교에서 정말 다양한 특강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또 그 정보창체부 쪽에서 또 설명을 할 거니까 그쪽에서 설명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분 보이시나요? 이분이 그 대화여대 신계숙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이 바로 EBS 그 마스터 사이클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계시는 우리나라 최초의 중식 셰프님, 여성 중식 셰프님이십니다. 이분이 여기 지금 보이는 게 저희 지금 학교거든요. 우리 학교에 직접 방문을 하셔가지고 학생들에게 어떤 요리사로서의 어떤 자세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교육을 해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지금 대화여대와 피텍 관련해서 협약을 맺어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대화여대라든가 한양여대 교수진들의 초청 특강, 그리고 저희가 또 찾아가서 한번 대학의 피텍 사업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들어보고 또 대학과 함께 취업처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취업 현장 방문 견학인데요. 이 부분은 도제 학생들이 2학기 때부터 실습을 나가게 되는데 그 이전에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 기업에 나가고 싶은 기업이 있으면 먼저 한번 가서 일정 기간 동안 한번 근무를 해보는 프로그램을 선생님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제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6월달이나 7월 초쯤에 선생님 저는 이 기업에 먼저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했을 때 직접 가서 그 기업을 일주일 정도 경험을 해보고 정말 자기랑 맞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최종 참여 기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했던 프로그램입니다. 다음. 네. 자, 요거는 여러분들 계속 이렇게 제빵과 관련된 수업이라든가 이런 도제 관련해서 계속된 훈련에 지쳤을 때 뭔가 좀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해서 선생님이 한번 만들어 보게 되었는데요. 전국의 유명한 빵집을 돌아다니면서 빵맛도 한번 보고 기회가 된다면 제빵사분들과 한번 이야기도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 계획입니다. 다음.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해외 제빵 국제교류는 조금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요. 이 부분 국제교류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저희 도제 취업부에서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일본의 오카 고등학교와 저희가 협약을 맺어가지고 국제교류를 진행 중입니다. 이 부분은 비단 제가 제빵과만을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학교 전체 학생들이 원한다면 이번에 오카 고등학교 학생들과 교류를 또 해볼 수 있고요. 올해는 또 중국에 있는 고등학교와 교류를 해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다양한 체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기업에 취업했을 때 보다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렇죠? 자기의 실력을 조금 더 잘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할 수 있는 현재 졸업생들의 취업처입니다. 여러분들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잘 모르시는 그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읽어보면 대전의 성심당이라든가 피닉스 평창, 대인문도 호텔, 대구의 미밥 베이커리 기타 등등 그렇죠? 대기업으로 또 혜태 아이스크림, 오가닉 베이크 협동조합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취업처를 저희가 확보해서 실제로 학생들이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22개 기업에 43명의 학생들이 취업을 한 상태이고요. 다음. 취업 현황을 한번 보면 취업이 43명, 특성 과정이 16명, 그 다음 나머지 인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러분들 저희 학교는 아시다시피 취업을 중점으로 하는 특성화 학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학교에 이제 보면은 아무래도 다른 어떤 진로보다는 취업에 조금 중점을 두고 준비를 하시는 것들이 아무래도 저희 학교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과 잘 부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 실습 선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주도에도 있고 알펜시아 리조트, 그 다음에 영동산업, 기타 농심도 있고요, 피니스 평창 등등 다양한 취업처가 있다는 사실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선생님들 여러분들 우수한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입학해서 우수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같이 한번 노력해 봅시다.
다음. 네. 자, 이제 선생님이 이제 설명드린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끝으로 그 선생님이 지금 취업한 여러분들의 올해 1기 졸업생 선배들이 실제로 기업에 나가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고 지금 새로 들어오는 후배들에게 당부하고 싶어 하는 메시지가 있어서 한번 함께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취업한 예린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학교 생활을 하면서 가장 도움이 됐던 건 다양한 경험을 해본 게 제일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학교에서 주어지는 다양한 경험을 할 기회가 생긴다면 꼭 참여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한국국제조리고등학교에 입학해서 시험 준비 열심히 하시고 세계를 향해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저는 한국국제조리고등학교 1대 정비회장 조명규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학교에서 군주관을 하고 있고요. 2월 28일날 이제 군대 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 입대를 앞두고 있고 이제 군주관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일단 자격증도 많이 따고 운동을 많이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선생님들 말 열심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선배들의 이야기 다 같이 잘 들어보았나요? 여러분들 선배들은 이제 취업처에 실제로 이제 취직을 해보니까 학교에 있을 때 자격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체험들을 하면서 선생님들을 잘 따라서 잘 준비하기를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선생님이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입학하기 전에 다들 엄청 높은 곳만 바라보고 있지 않나라는 좀 걱정이 사실 됩니다. 선생님이 실제로 3학년 학생들 취업하는 걸 보니까 정말 화려하고 이름 있고 높은 곳에 취업을 했다가 되돌아오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께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점은 어떤 취업처의 이름이라든가 그런 소문만 듣고 자기가 그런 곳에 취업했다라는 사실을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취업을 하기보다는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기업일지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그곳에서 좋은 사장님 밑에서 정말 좋은 기술을 배워서 차근차근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비록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좋지 않을지언정 머지않은 미래에 그들보다 훨씬 더 큰 성과를 이루어낼 것이라고 선생님이 생각을 합니다. 도제 취업부의 설명은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들 일단 자세한 내용은 입학하면 선생님이 여러 가지 취업의 분야에 대해서 또 설명해 주도록 하겠고 많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학교로 한번 연락 주시면 선생님이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긴 얘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거운 학교 생활 같이 한번 해 나가봤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